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키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키마요. 자, 스키마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뭔가 하나만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쇼핑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겠죠. 회원가입을 할 때 이제 이름이다, 주소다, 전화번호다, 뭐 나이다, 성별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쭉쭉 이제 적어서 회원가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구경을 하겠죠. 구경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선택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할 거예요. 주문을 하면서 이제 결제를 하고 배송지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 줄 겁니다. 자, 그런 구조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때 이제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세 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이 회원들이 이제 내 쇼핑몰에 와서 일단은 물건을 일단 구경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상품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상품들마다 이제 사진이 됐든 아니면 설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쭉쭉 제가 이 상품 테이블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수량이 총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테이블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내 상품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주문하려고 주문하기를 딱 누르니까 이제 뭐가 나타나요? 로그인 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회원 테이블도 이제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내 쇼핑몰에서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일단은 아이디 먼저 적어줘야죠. 아이디 뭘로 쓸 거냐, 그리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이름은 뭔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입력을 받아서 내가 요 회원 테이블에다 이제 전부 다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가입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해당 상품,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문과 관련된 그런 테이블도 이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 테이블에다가는 이 회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 그때 상품을 몇 개를 이제 주문했고 결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배송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싹 다 이제 저장이 되게끔 이 주문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 받을 때는 뭐 숫자하고 영어하고 이제 혼합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최대 몇 글자까지만 써라, 그렇게 이제 제한도 걸 수 있겠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제 입력할 때는 막 숫자로만 써서 이제 패스워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문하고 숫자하고 특수문자하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몇 자 이내로 써라, 그렇게 이제 제약 조건을 우리가 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름도 몇 글자까지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막 장난으로 회원가입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핸드폰 번호, 요즘에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는 필수로 이제 입력이 되게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핑몰이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주문하면 우리가 물건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입력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 같은 데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상품을 찍었을 때 상품을 찍을 때마다 만약에 그 상품들의 사진이 크기가 막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진의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으로 우리 걸 수 있는 거고요. 설명이나 이제 가격이나 수량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격이나 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이 딱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스키마예요, 스키마. 그래서 우리 이 스키마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구조가 됐든 제약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명세를 기술한 거, 기술한 그런 메타데이터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데이터다, 그런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의 데이터죠. 그래서 아이디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걸 걸었어요. 그 제약 조건은 이 아이디에 대한, 아이디라는 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메타 데이터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이 스키마라는 거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스킴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스키마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기술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이제 개체다 그러면 지금 아이디다, 패스워드다, 이름이다, 뭐 전화번호다, 뭐 주소다, 회원 테이블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이런 개체가 됐든 아니면 이런 것들마다 각각의 이제 속성들이 있죠. 그런 속성이 됐든 아니면은 이런 각각의 테이블마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 회원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상품을 이제 뭔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주문 버튼을 딱 하고 누르는 순간 그 회원 테이블에서 그 사람의 데이터랑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수량은 몇 개를 선택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문 테이블로 다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테이블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주문 테이블에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전부 다 기록이 남아야 되겠죠. 그런 관계 같은 것들.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할 때 데이터 값들이 갖는 그런 제약 조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스키마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 따라서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외부 스키마라는 것도 있고요. 개념 스키마라는 것도 있고 내부 스키마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스키마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외부, 내부, 개념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스키마가 있는데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누구 입장에서 본 거다?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 스키마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념 스키마요. 이 개념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전체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기관이 됐든 조직체가 됐든 그런 관점에서 본 스키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 하나 주문했어요. 주문하고 나서 결제까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물건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럼 로그인해서 이제 주문 내역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나겠죠. 그때 다른 사람 거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자기 거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라는 거는 전체적인 그 논리적인 구조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을 제가 운영할 때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직원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직원들은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뭐 주문 테이블이다 해서 그런 테이블 전체를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 스키마는 기관이나 조직체의 관점에서 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하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주문 테이블이다 해서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고 각각 필드들마다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스키마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할 때 이제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주문 테이블에 해서 그런 테이블들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이제 회원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또 상품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막 올렸어요. 올리면 그런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마 세 가지를 보면 누구 관점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본 게 우리 외부 스키마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조직체 그 입장에서 본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나타내는 게 우리 개념 스키마고요. 그리고 내부 스키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장되는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그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정의한 걸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라는 거는 기관이나 이제 조직체 관점에서 본 그 스키마를 보고 얘기하는데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 데이터베이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전체적인 그런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개념 스키마라는 아이는
개체 간의 이제 관계가 됐든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접근 권한이나 보안 그리고 무결성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세를 정의한 게 우리 개념 스키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 그럼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그 레코드의 형식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요. 저장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이 됐든 아니면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인 그런 순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저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우리 내부 스키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키마에는 내부, 외부 개념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키마에 대해서는 우리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 이게 나중에 실기 시험에 넘어가서도 이게 스키마가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스키마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외부 스키마가 뭘 얘기하는지, 개념 스키마가 뭘 얘기하는지, 내부 스키마가 뭘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